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6일 주식 레벨업의 이민 멘토 오늘 장 마감 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저께는 좀 공포의 장이 왔는데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조정이 이번 주까지 쭉 길어진다면 우리가 11월 달에 전략을 삼았던 현금 30%를 쓸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런 말을 하기가 무섭게 오늘은 뭐 극적인 반등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락을 좀 멈추는 그런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어제는 좀 패닉 상태에서 멘탈 케어 부분이 조금 어려우셨을 텐데 오늘은 그나마 시장이 좀 진정되어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이제부터 반등이 또 시작돼서 10월달처럼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막 상승이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건 전 아직도 좀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팩트는 뭐냐면 시장은 뭐 지금 뭐 오늘 뭐 7,500포인트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좀 오바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시장에 저는 초강세론자잖아요. 저를 오랫동안 봐오셨던 분들은 제가 올해 초반부터 우리나라만 글로벌 대비 빠그라졌을 때 이거는 사셔야 된다, 전 올라갈 것 같다, 그때도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간다고 할 때 저는 좀 약간은 정신을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목을 지금 현금화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70%는 주식에 담가 놔야 돼요.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니까. 근데 조금 더 싸게 사면 좋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바닥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10월 달에 상승을 생각해서 11월 달에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눌려줬는데 오늘 좀 반등한다고 해서 어저께라도 살 걸, 그거는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어저께와 같은 뭐 급격한 조정이 막 급격하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그치만서도 계속되는 이 가격 조정에 대한 경계심은 가지셔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시장 분위기가 슬금슬금 변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7%로 최저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이죠. 미국 대법원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실행하고 있는 이 관세 있죠. 품목별 관세 말고 상호 관세, 나라별로 하는 관세에 대해서 심리를 시작합니다. 뭐 판결이 나온다는 건 아니고 이제 법원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죠.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호 관세에 대한 관세율은 상대국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결국엔 상대국에서 들어온 물건에 관세가 붙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국민이 10,000원 주고 살 거를 15,000원 주고 사야 된다라는 게 지금 대법원의 설명이에요. 뭐 이렇다고 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뭐 없앤다, 그럼 관세 여태까지 나갔던 걸 다시 돌려준다, 뭐 이런 극적인 분위기로 가진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하고 있는 관세에 대해서 세게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정책 분위기가 변할 수 있지 않을까. 빠르면은 올해, 아니면은 늦어도 내년.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뭐 뉴욕 주지사 맘다니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뉴욕에 이제 당선되는 것들이 거의 이제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미보다는 일단 트럼프의 마가 세력에 굉장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민주당들이 다 당선이 됐다라는 건 아마 트럼프 공화당 지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금에 갔었던 색깔을 뭐 빨강색에서 갑자기 파란색으로 바꾼다 이런 건 아니지만 빨강색에서 파란색의 중간 정도인 주황색 정도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 우리는 미국이 어떻게 되든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의 색깔을 조금 바꾸 방향성을 바꾼다, 훈풍으로 돌아선다라고 하면 시장에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해드리면 됩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시겠죠? 뭐 하루하루 뭐 올랐다 내려갔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은 조금 진정이 되고 있어요.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거든요.
예, 비트코인이 급락세가 진정이 됐습니다. 급락이 나왔을 때 가슴이 쓰렸는데, 지금 딱 브레이킹을 잡고, 지금 한 1억 5,300짜리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어요.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비트코인도 다시 재차 상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급락세가 진정이 되면서 전체 글로벌 증시가 또 진정이 좀 되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제가 오늘 좀 기다렸거든요. 네이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애정이 있고, 제가 네이버 좋아하는 거 아시죠? 네이버에 대한 굉장히 애정이 있고, 지금도 싼 거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차세대 휴머노이드 미니노이드라는 걸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이버가 로봇 산업에 진출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보고 싶은 건 GPU 6만 장인 거예요. 물론 현대차, 삼성, SK 5만 장씩 다 받고 6만 장을 네이버가 받는데, 네이버는 이 휴머노이드의 지금 완성도가 높건 낮건 상관이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땐. 네이버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로봇의 두뇌. 로봇의 두뇌,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쪽을 GPU 6만 장 들어온 걸로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휴머노이드까지 보여줬다는 건, 네이버가 지금까지는 검색, 쇼핑, 업비트까지 가상화폐까지 했는데, 네이버가 이제 또 한번 우리가 발전하겠다라는 건 AI 쪽에 피지컬 AI까지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의 관점도 원래 좋게 봤지만 더 좋게 보는 건 피지컬 AI가 붙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고요. 네이버가 이런 식으로 휴머노이드 산업에 들어간다라는 건 피지컬 AI 산업에서도 네이버가 큰 발자국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네이버의 이 뉴스와 그리고 어저께 콩코를 가만히 뜯어보니까 역시나 내가 선택이 옳았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여주고, 오늘 주가는 좀 밀리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수급 좀 말씀드립니다. 외국인들이 현물을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죠. 근데 이거 제가 어제 뭐라 그랬죠? 공포에 휩싸이지 마라. 시장 떨어질 때 보통 이런 뉴스 많이 나옵니다. 근데 팩트는 뭐냐? 11월 달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계속 팔긴 팔아요. 특히나 11월 3일, 4일, 4일, 5일 이때 2조 넘게 팔아서 약간 공포감 줬고, 오늘도 제가 봤을 때 마감 기준으로 1조 5천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오늘의 특이사항은 선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가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현물을 팔면서 그러니까 전체 종목을 떨어뜨리려는 그 수작인 거예요. 근데 선물 쪽에서 받쳐놓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물로 받쳐놓고 현물로 떨어뜨려서 종목 싸게 만든 다음에 다시 들어온다니까요. 그거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오늘도 많다, 시장에 공포감 조성을 주는 뉴스들이 많은데 넘어가지 마셔라. 선물 쪽에서는 매수가 돌아왔다. 이렇게 되면 지수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보시면 되고, 우리는 이제 그 지수가 조정을 받고 안정이 될 때를 위해서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중국, 홍콩, 오늘은 전체적으로 또 강세가 나오기 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좀 약세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가 강세가 나왔고, 어저께 새벽에 미국 증시가 좀 중요해서 제가 한 12시 반까지 잠을 못 잤는데, 좀 보고 자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전체적으로 엔비디아가 조금 약할 뿐이지, AI 쪽은 여전히 또 짱짱하게 올라가는 걸 보고, 잠 잘 자겠다고 딱 자고 출근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 강세 업종을 좀 볼게요. 백화점은 제가 좀 여러분들 보셔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때는 반도체 쪽에 너무 다 빠져 계셔가지고 백화점 누가 사 이랬는데, 소비 쪽에서는 세 개를 나눌 수 있다. 마트, 그러니까 일반 마트, 그 이마트 같은 마트, 유통, 그 다음에 백화점, 편의점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지는 건 백화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나마 그다음 2순위로 봐야 될 거 편의점. 편의점 지금 점포수가 점점 줄고 있거든요. 이러면 재무제표가 좀 좋아질 겁니다. 근데 오늘은 백화점 쪽에서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간만에 급등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외국인들 들어와서 매출을 내는 게 뻔히 보이는데 주가만 안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남들이 다 살 때 우르르 따라가서 사는 것도 어느 정도 속도감 있고 재밌기는 한데, 우리가 그건 못해요. 제가 매 시간마다 매일매일 봐드리지 못할 망정, 제 주식 레벨업이 4시에 딱 올라가면은 시장은 끝났잖아요. 물론 F투장이 나왔지만 어쨌든
본장은 끝난 상태에서 마감장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2주, 한 3주 전에 미리 이거 괜찮을 것 같네요 라는 걸 여러분들 속도대로 사서 모아놓고 기다렸다가 오늘 같은 날 파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길게 하루하루 뭐 이렇게 막 단기 종목 있잖아요. 요즘에 신규 상장 뭐 노타 뭐 이런 거 난리인데 뭐 그런 걸로 막 비교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그런 종목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카지노 쪽도 이제 롯데관광개발도 제가 좀 좋게 봤었는데 카지노 쪽도 좋다. 그러니까 지금 백화점과 카지노는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내수로 인해서 실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방한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늘어나는 업종이다. 그렇지만 저는 이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 라고 보시면 되고, 증권 쪽은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증권 쪽이 계속 여기 약세 업종이 있었죠. 증권은요, 조정이 나오고 급락이 나올 때 모아가셔도 돼요. 간단한 이치잖아요. 올해 1월부터 지금 10월까지 비교하면요, 코스피 기준에서 2,000대에서 지금 4,000, 그러니까 앞자리수가 2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거래가 그만큼 많아졌겠죠. 그리고 요즘 개인들의 거래가 어떻습니까? 하루에 1조, 2조 막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거래 대금 수수료만 해도 얼마겠어요? 그리고 신용잔고가 25조입니다. 25조인데요. 신용잔고도 이 증권회사 신용잔고 수수료 얼마 뛰어가는지 아세요?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7%에서 9%예요. 25조에 7%만 해도 그게 얼마일까요? 그러면 당연히 증권주들은 올해 연말까지 실적이 좋겠죠. 거기다 배당까지 든든하게 받아갈 수 있는 이 편안한 업종을 여러분들 안 하십니다. 왜냐? 반도체 오로지 하이닉스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남들 쳐다볼 때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좀 이런 식으로 전략을 바꿔가시는 게 좋아 보여요. 네, 2차전지 뭐 여전히 2차전지에서는 이제 옥석 가리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에코프로 형제들이 약간은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게 뭐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사셔서 물려 계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2차전지가 좋다고 해서 모르고 이제 에코프로가 대장주니까 그렇게 사야지라는 분들을 뜯어 말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차전지에서는 무조건 ESS. 약세 좀 보겠습니다. 인터넷 오늘 네이버 카카오 둘 다 좋지 않고요. 네이버가 어저께 올라간 만큼 좀 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전 기회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미용 의료기기, 임용기기하고 화장품을 같이 보셔야 돼요. 전혀 관심이 없는 섹터죠. 오늘 APR도 많이 떨어졌고, 실리콘2, 달바글로벌이 실적이 안 나온다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보다도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화장품 종목, 의료기기, 미용기기 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보다 기회다. 전 기회로 보여집니다. 말씀드렸어요. 백화점, 증권, 2차전지 다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약세 업종에서는 이 세 가지 다 정말로 100점 중에 100점을 주고 싶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주가를 떨어뜨려 놓는데 왜 관심이 없을까? 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다 라고 보시면서, 일단 11월 달장은 10월 달처럼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주도주는 명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주도주가 어저께 힌트가 나왔거든요. 어제 힌트가 나왔어요. 그렇게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외국인들이 꼭 잡고 놓치지 않는 테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테마에 대해서는 제가 어저께 강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힌트를 드렸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참고로 저희 이 전체적인 가족분들은 약간 포트를 변경을 했습니다. 어저께 외국인들이 힌트를 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주도주를 미리 사가지고 오늘 내일 당장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조금 길게 보면서 한 20% 수익 내셔도 되잖아요. 한 달에 20% 수익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레벨업 방송을 많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 강세업종, 약세업종 파트에서 많은 힌트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시장은 좀 진정세로 다가와서 천만다행이지만 그래도 밑에 하방 쪽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경계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현금 30%는 좀 만들어 놓자 라고 정리를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